추출이 곧 예상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산림토양학 첫 번째 토양 생성과 발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바로 층위 분화가 있어야만 토양이라고 정의가 되고, 우리가 암석, 모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게 세 가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다는 걸 살펴보시고, 특히 화성암에서는 이 규산의 비율에 따라서 66% 이상이면 산성암, 그리고 중성암과 52% 미만 염기성암, 그래서 이 구분, 이게 몇 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자, 5위 때는 뭐 이거야 그냥 마그마니까 우리 간단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6회 때처럼 규산이 낮은 암석이 어떤 게 있는가, 혹은 높은 거죠. 산성 66% 이상의 산성암이 어떤 거 있는가, 혹은 이 화성암을 구분하는 게 규산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렇게 5, 6, 7, 9에 꾸준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풍화하죠. 풍화는 이제 이것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내성이 강한 것에서 약한 순서대로, 그래서 이 부분 석영이 제일 강하고 1차 강물에서 이 정도, 2차 강물도 1, 2차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낼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씩 더 지역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풍화작용은 기계적인,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풍화에 끼치는 영향은 뭐 기후도 있을 거고, 어떤 광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요 광물 강도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 풍화 내성하고 강도하고.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풍화 산물의 이점과 퇴적은 찬적,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적, 이동하여 퇴적하는데, 이제 잔적은 크게, 문제 먼저 보시고, 보시면,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 6, 8, 9회. 그래서, 2차, 광물인 거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고, 대부분의 세 문제는 바로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강물만 나올 때가 있었고, 섞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석영하고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살펴보시면 사실 크게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석영의 위치만 알더라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9회 정도는 그렇고요. 8회 같은 경우는 석영이 2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오히려 8회가 더 어렵죠. 앞에 3개는 같고 뒤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죠. 9회는 오히려 앞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6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이 3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희석,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은 맨 앞과 가운데 정도, 그리고 끝, 이 정도 기억해두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무기 모자를 2개를 구분해서 잔적 무기 모자, 퇴적 무기 모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적,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잔적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자기 만들 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흙들이죠. 토양들이고, 퇴적은 이제 이탄층, 또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운적은 물에 대한 운반을 할 수도 있고, 바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중력에 의해서 퇴적된 그런 쌓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아마 선상지된 퇴적은 시작과 중앙, 끝 부분 주로 약간 문제가, 조립지된 것은 조금 더 굵은 그런 상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과 바다 만나는 부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주형성 그런 부분이 있고, 토양 생성 과정은 이제 시간, 사실은 가장 시간의 흐름이 제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려고 모재, 그래서 산성, 화성암은 플러스 1가 양이 불어하고, 염기성은
플러스가 영향이 풍부하다는 것. 이 부분 포도주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은 입자가 양호하고 물의 흐름이 그리고 고온 입자는 아무래도 불량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결국 나중에 회색화가 발달된다는 거죠. 기후, 강수량의 양도 중요하고 강도도 중요하고 분포도 중요하고 온도가 보통 10도 상승할 때마다 화학 반응은 두세 배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물 함량, 철의 산화에 관여한다는 거죠. 결국에 색, 토양의 색을 결정주, 암적색이나 적색, 황색이나 갈색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지형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도 우리 식물들이 어떤 뿌리의 활성이 토양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나 인간도 미생물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래서 초주와 임야를 구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낙엽물도 존재하지만 초지는 유기물 대부분이 뿌리 부분에 존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침입수, 활엽수의 어떤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pH가 침입수 토양은 좀 더 높은 편이고, 죄송합니다. 침입수 낮은 편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는 활엽수입니다. 오타입니다. 활엽수입니다. 활엽수가 좀 높은 편.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또 시간도 좀 효과라는 거. 토양은 이제 크게 무기성분의 변화가 있고, 다음 보시면 유기성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출에 이제 무기성분의 변화가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초대 토양 생성 과정, 점토 생성, 갈색화 작용, 철알림 집적은 무기성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쪽 규산염 광물의 풍화 조건과 이 반응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4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십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층 AL은 규소 한번 다시 한번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갈색화 작업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유기물의 변화. 지난번에 무기물의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유기물의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부식 집적, 이탄 집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부식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나 동식물 유체가 분해되어서 어떤 거나 이탄 집적은 유기물이 쌓이거나 지표에 쌓이는 변상. 이 결국 이거는 빗물이 장시간 정체되어 있다든지 지하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부식과 이러한 무기화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었죠. 회색화 작업. 그래서 결국은 과습하고 공기가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소비되어서 환원된다는 거죠. 산소가. 그래서 적색, 황색이었던 게 바로 청회색에서 암회색으로 바뀌는 이런 게 회색화 작업. 그 다음에 염기, 용탈, 모이 쌓이는 게 집적이고요. 다 빠져나간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것은 집적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류화 작용이라는 것은 증발량이 많은 경우에 염류가 집적되는 거죠. 쌓이는 거고, 만약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용탈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탈염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집적과 용탈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졸 작용은 일단 아까 졸업질은 입자가 막 구분된 거라 했죠. 물이 잘 빠지는데 이게 단계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토에 유기물에 직접되고, 그러면 이제 염기성 이온이 먼저 용탈되고, 그럼 용탈층은 또 과용탈돼 가지고 회백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층 또 다시 한번 A, B 2층 나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흑갈색을 부식 집적이 되고, 적갈색 절집적으로 다시 층위 분화가 명료해진 그런 포도볼이 생성된다. 포도졸이. 이걸 포도졸화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심플하게 나왔던 겁니다. 무기성분의 변화가 아닌 것은 이 네 가지는 무기성분의 변화고, 부식 집적 작용은 유기성분의 변화거든요. 아까 유기성분 앞부분 두 개 봤으면 또 이어서 이제 알카리화 작용도 있고, 석회화 작용, 수성, 표백 작용도 다시 한번 두 개는 용탈,
이제 부식이 용해되어서 암석가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토양 단면, 아주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양 단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은 이걸 같이 진토층을 묶어놨는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이건 진토층이 아니고 유기물층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이제 5층이라고 그럽니다. 5층이고 진토층은 이제 A, B, 그리고 E는 아까 가장 명료한 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A, B 혹은 EB 이런 경우는 이제 전이층. 그래서 우세토층을 앞에 먼저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바로 A와 B는 바로 무기물 토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재, 보통 암석이라고 말하죠. 보통 암석, 시간 모재층이고 이제 기반, 이렇게. 특히 또 이 O도 구분됩니다. 이제 이 I, E, A가 이건 기본 토층이라고 주토층이고요. 대문자는 이제 소문자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I도 있는데 그때 I가 바로 이제 미부수, 그리고 E는 좀 중간 정도, 그리고 A는 잘 부수고요. 이 사이가. 그래서 저희가 산림토양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OI를, 그리고 OE를 F로 표현하기도 하고 OA를 H로. 이렇게 산림토양에서도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밑에 있었네요. 아까 기본토층과 구분되는 종속토층. 그래서 보통 G,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P도 봐주시고 T도 이게 지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됐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걸 보십시오. 3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뭐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G가 지금 다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은 G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G에 대한 개념 아까 앞에서 보시면 화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뒤가 안 가지네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죠. 환원층인데 산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해 준 거죠. 이 문제가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응용돼서 조금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이게 바로 이제 산림토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가 아까 두 번째 있었죠. 이렇게 O, 미생물 분류층은 OI 있고, OE도 있고, OA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층에 대해서 이랬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L, F, H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좀 분식되어 있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L은 미부식이 되어 있죠. 아직 덜 부식이 된. 그런 거. H층은 완전히 잘 부식이 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까지 깊게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진토층, 바로 A층과 B층이 진토층. 물론 E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 E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로 이제 산림토양과 농경지 토양을 비교한 겁니다. 이 부분도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PT 자료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가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비교한 산림토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기탄수함량이 더 많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맞지만 이것도 수분 침투 능력이 더 높다는 거,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